아침에 눈 뜨자마자 계좌부터 켜는 분들 많으시죠? 그 화면에 QLD, TQQQ가 먼저 보입니다. 그리고 가슴이 철렁합니다. 올라가면 내가 드디어 뭔가 되는 것 같고, 내려가면 내가 뭘 잘못했나 싶고, 그 감정이 하루 컨디션을 흔듭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오늘 하루 등락이 아니라 내가 과연 언제 부자 되느냐는 질문이요. 이 질문은 조용히 매달 통장 잔고가 비슷할 때, 카드값 빠져나간 다음날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때 갑자기 크게 올라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냥 하루하루 삽니다. 일하고 집에 오고 피곤하니까 배달시키고 맥주 한 캔 하면서 오늘은 이 정도면 됐다고 스스로를 달랩니다. 저축도 하긴 합니다. 쓰고 남은 돈을 모아봅니다. 그런데 돈은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할부가 익숙해지고 대출은 당연해지고 월급은 잠깐 머물다 사라집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내 인생은 제자리인 느낌이 듭니다. 여기서 인생이 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남 탓을 멈추는 순간입니다. 회사 탓, 세상 탓, 경제 탓, 운 탓을 한다고 내 통장은 단 한 푼도 불어나지 않습니다. 냉정하지만 진짜입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내 행동뿐입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했는지, 이번 달에 어디에 돈이 새는지, 내 소비가 어떤 감정에서 나오는지, 이걸 보는 순간부터 길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또 멈춥니다. 생각만 바뀌고 환경이 그대로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퇴근 후에 만나는 사람, 무심코 켜는 유튜브, 습관처럼 여는 쇼핑앱, 술자리, 그 모든 것이 예전의 나를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진짜로 바뀌려면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완전히 끊어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바꾸는 쪽으로 시간을 강제로 몰아주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오늘 영상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언제 부자 될지 알아보는 방법은 감으로 찍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계산하고 기록하고 점검하고 시스템으로 굴리는 겁니다. QLD, TQQQ 같은 레버리지 상품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이건 기도하면 되는 물건이 아닙니다. 룰 없이 들고 있으면 멘탈이 먼저 무너집니다. 룰이 있으면 변동성은 공포가 아니라 연료가 됩니다. 부자는 사람마다 정의가 다릅니다. 누군가는 집 대출을 다 갚는 게 부자입니다. 누군가는 자녀 교육비 걱정이 사라지는 게 부자입니다. 누군가는 병원비가 두렵지 않은 게 부자입니다. 누군가는 일 안 해도 생활이 유지되는 게 부자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내가 원하는 부자의 모습을 숫자로 바꾸는 겁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내가 원하는 월 생활비를 적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도 적고 조금 여유 있는 기준으로도 적습니다. 둘째, 그 생활비가 투자 소득으로 나오는 그림을 만듭니다. 보수적으로 잡아야 합니다. 너무 낙관적으로 잡으면 중간에 반드시 꺾입니다. 셋째, 그 생활비를 만들려면 총 자산이 얼마나 필요할지 계산합니다. 넷째, 지금 내 자산이 얼마인지 적습니다. 다섯째, 매달 추가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합니다. 여섯째, 현실적인 수익률 가정을 둡니다. 마지막, 그 숫자들을 기준으로 몇 년이 걸리는지 시뮬레이션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바로 막힙니다. 수익률을 뭘로 잡아야 하냐고요? 특히 QLD, TQQQ를 보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어느 날은 미친 듯이 올라서 내년에 부자 될 것 같고, 어느 날은 계좌가 깨져서 이거 들고 있으면 망할 것 같고, 이 감정 롤러코스터 때문에 숫자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저는 수익률을 하나로 박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로 보셔야 합니다. 보수적 시나리오, 기준 시나리오, 공격적 시나리오. 보수적은 마음을 지키기 위한 숫자입니다. 기준은 내가 꾸준히 갈 때 현실적으로 기대할 숫자입니다. 공격적은 운이 좋거나 시장이 크게 열릴 때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QLD, TQQQ는 공격적 시나리오만 보고 들어가면 반드시 흔들린다는 겁니다. 보수적 시나리오에서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레버리지로 부자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은 종목을 믿지 않습니다. 시스템을 믿습니다. QLD가 좋다, TQQQ가 좋다, 이 말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언제 사고, 언제 더 사고, 언제 줄이고, 언제 쉬고, 무엇을 보고 결정할지, 이걸 정해놓고 그대로 합니다. 감정이 끼어들면 바로 흔들리니까요. 가장 현실적인 방식은 이렇습니다. 기본 적립, 기준선, 매수, 현금 완충, 과열 구간 정리, 이 네 가지로 갑니다. 기본 적립은 말 그대로입니다. 매달 정해진 날에 자동으로 사는 겁니다. 큰 돈을 한 번에 넣지 않습니다. 내 생활이 흔들리지 않는 금액으로 꾸준히 넣습니다. 이건 내 인생을 바꾸는 힘의 뿌리입니다. 꾸준히 산다는 건 내가 남 탓을 멈추고 내 행동으로 내 미래를 만든다는 선언입니다.
기준선 매수는 레버리지에서 핵심입니다. QLD, TQQQ는 변동성이 큽니다. 하락이 오면 멘탈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하락을 두려움이 아니라 규칙대로 실행하는 이벤트로 바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장이 조정 구간일 때만 추가로 산다. 이렇게 조건을 붙입니다. 이 조건이 없으면 올라갈 때 사고 떨어질 때 겁먹고 결국 평균이 망가집니다. 레버리지는 이 패턴을 한 번만 반복해도 계좌가 크게 찢어집니다. 현금 완충이 없으면 레버리지는 장기 투자가 아니라 고문이 됩니다. 현금은 수익을 깎는 게 아닙니다. 현금은 다음 기회를 사는 티켓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실수하지 않게 막아주는 안전장치입니다. 갑자기 병원비가 나가도 집에 일이 생겨도 급하게 팔지 않게 해줍니다. 레버리지에서 강제 청산은 대부분 시장이 아니라 내 생활에서 시작됩니다. 그걸 막는 게 현금 완충입니다. 과열 구간 정리는 더 중요합니다. QLD, TQQQ는 올라갈 때 너무 빨리 올라갑니다. 이때 사람은 확신에 취합니다. 더 오를 것 같고 이번에는 다르다고 느끼고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순간이 위험합니다. 레버리지는 올라간 뒤에 꺾이면 회복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룰로 일부를 정리합니다. 전부 팔라는 말이 아닙니다. 일부만 정리해도 다음 하락에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수익을 확정하면 마음이 강해집니다. 그 강해진 마음으로 다음 하락을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말이 나오십니다. 그래도 무섭습니다. 망하면 어떡합니까? 맞습니다. 레버리지로 부자 되는 길은 100% 안전한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셔야 합니다. 내가 정말 부자가 되고 싶은지요? 부자가 되려면 희생이 들어갑니다. 편한 소비를 줄여야 하고 남들이 노는 시간에 공부해야 하고 남들이 도망칠 때 버틸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과정이 싫으면 안정적인 길로 가는 것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남이 정해주는 답이 아니라 내 결심입니다. 그럼에도 QLD, TQQQ가 매력적인 이유는 분명합니다. 시간을 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시간을 팔아서 돈을 멉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돈이 시간을 벌어줘야 합니다. 레버리지는 그 속도를 올려주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도구는 쓰는 사람의 수준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룰이 없으면 도구가 사람을 씁니다. 룰이 있으면 사람이 도구를 씁니다. 이제 내가 언제 부자 될지 정말로 알아보는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이걸 종이에 적어두시면 됩니다. 첫째, 내 월 고정 지출을 정확히 아는지 보셔야 합니다. 카드값이 얼마 나오는지 느낌으로 아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항목별로 써보셔야 합니다. 보험, 통신, 관리비, 교육비, 식비, 차량, 경조사, 구독, 이걸 적으셔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투자 계획은 다 허공입니다. 둘째, 내 월 투자 가는 금액이 자동으로 정해져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남는 돈으로 투자하면 절대 못 큽니다. 남는 돈은 남지 않습니다. 투자를 먼저 빼고 남는 돈으로 사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내 투자 방식이 이벤트에 흔들리는지 보셔야 합니다. 뉴스 하나에 지인 말 한마디에 유튜브 썸네일 한 장에 흔들리면 레버리지는 절대 못 들고 갑니다. 특히 QLD, TQQQ는 흔들리면 바로 손실로 연결됩니다. 넷째, 내가 하락장에서 뭘 할지 이미 정해져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하락이 오면 그때 생각하겠다. 이건 생각이 아니라 공포입니다. 하락이 오기 전에 어느 정도 조정이면 추가 매수, 어느 정도면 관망, 어느 정도면 비중 축소, 이렇게 정해 놓으셔야 합니다. 다섯째, 내가 상승장에서 뭘 할지 정해져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대부분은 하락장 계획만 세우고 상승장에서는 욕심에 잡아먹힙니다. 상승장에서 일부 정리하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하락이 와도 내가 죽지 않습니다. 여섯째,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시스템을 흔드는지 보셔야 합니다. 투자는 기술이기도 하지만 환경 싸움입니다. 매일 불안만 키우는 대화, 조롱, 비아냥, 과소비 유혹, 이런 환경에선 절대 꾸준히 못 갑니다. 최소한 투자 시간을 분리하셔야 합니다. 아침 10분, 저녁 10분, 그 시간만큼은 내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과 같은 공기를 마셔야 합니다. 직접 만나기 어렵다면 기록으로라도 환경을 만드셔야 합니다. 투자 일지, 월간 점검표, 목표 숫자, 이런 게 환경입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언제 부자 되느냐는 사실 시장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언제 시스템을 갖추느냐가 정합니다. 시스템이 없으면 좋은 시장에서도 흔들려서 못 갑니다. 시스템이 있으면 나쁜 시장에서도 살아남습니다. 살아남는 사람이 결국 부자가 됩니다. QLD, TQQQ로 그 시스템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크게 하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크게 하면 처음 하락에서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 순간부터 투자 자체가 싫어지고 다시는 못 돌아옵니다. 작게 시작해서 내 감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내가 빨간색을 보면 흥분하는지, 파란색을 보면 도망치고 싶은지 그걸 보셔야 합니다. 레버리지는 내 인간 본성을 확대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는 투자라기보다 훈련입니다. 그리고 비중을 한 번에 정하지 마십시오. 비중은 결과로 정해집니다. 내가 6개월, 1년을 룰대로 해보고 내가 견딜 수 있는 변동성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한 다음에 올리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비중을 크게 잡는 건 운전 연습 없이 스포츠카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차가 문제인 게 아닙니다. 속도에 내 몸이 적응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자가 되는 날짜를 하나로 찍지 마십시오. 부자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확신이 생깁니다. 내 통장과 계좌의 흐름이 보이고 내가 뭘 하면 결과가 나오는지 감이 잡히고 내가 흔들려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 확신이 생기는 순간부터 부자가 되는 속도는 빨라집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이 움직이니까요.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언제 부자 될지 알고 싶으시면 희망 회로를 돌리지 마시고 숫자를 적으셔야 합니다. 목표 생활비, 목표 자산, 현재 자산, 월 투자금, 3가지 시나리오, 그리고 QLD, TQQQ를 운용할 룰, 현금 환충, 상승장, 정리 기준, 하락장 추가 기준, 이걸 종이에 적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달 한 번 그대로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 한 장의 기록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문장만 드리겠습니다. 내가 부자가 될 시점이 안 보인다면 시장을 탓할 게 아니라 내 시스템이 아직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부터 만들면 됩니다. 그 결정은 남이 아니라 여러분의 몫입니다.